블렌드 패러독스 건드리 박사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N 글리콜 뉴라민산과 N아세틸 뉴라민산, N아세틸 뉴라민산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N글리콜 뉴라민산은 우리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닌 동물들이라든가 동물들의 특히 침팬지 또 육식 동물들 중에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N아세틸 뉴라민산을 속여서 면역 물질이 글리콜 뉴라민산인 것 같이 그것을 저격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체의 아세틸 뉴라민산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자가 면역 증상이 일어나고 노화가 심각해진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키타반 부족의 비밀을 밝혀내다. 키타반 부족, 파푸아 뉴기니의 작은 섬에서 살며 농사를 짓는 소규모 부족 키타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스테판 린드버그에 따르면 키타반 부족은 연령의 60%를 탄수화물로부터 30%는 포화지 모름부터 단 10%만 단백질에서 얻는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며 그다지 활동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90세를 훌쩍 넘길 때까지 산다. 그들의 시기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전형적인 가정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부족은 현대인들이 앓는 질병에서 자유롭다. 키타반 부족은 220명을 같은 연령과 성별의 스웨덴인 대상자들과 비교한 린드버그의 연구는 도발적인 결과를 제시했다. 20세 이상의 키타반 부족 남성은 스웨덴 남성보다 체질량수가 BMI가 혈압,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았다. 두 집단은 좋은 콜레스테롤에서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60세 이상의 키타반 부족 여성은 스웨덴 여성에 비해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과 관련된 나쁜 콜레스테롤 지표 ApoB, 아포지질 단배의 수치가 낮았다. 더구나 키타반 부족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법이 없다. 자, 키타반 부족의 뉴기니에 있는 작은 섬에 살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데 탄수화물에 폐해나 독이 없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피는 중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을 섭취하면서도 키타반 부족은 어떻게 날렵한 몸을 유지하고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일까? 그 답은 키타반 부족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주로 저항성 전분이라는 사실에 있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전분의 일종인 저항성 전분은 위장관에서 옥수수, 쌀, 밀, 기타 전형적인 전분이나 단순당과 다르게 행동한다. 얌, 타로, 질경이와 탄수화물이라도 다른 탄수화물이다. 저항성 전분은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에너지로 연소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고 소장관을 거쳐 가기만 한다. 이러한 식품들은 복합 전분을 분해하는 요소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을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당으로서 열량을 흡수하지 않아 인슐린의 급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은 이 전분이 장내 미생물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단세 지방산을 만드는 좋은 탄수화물이다. 장내 미생물은 저항성 전분을 개걸스럽게 먹고 자라면서 그들을 초산염, 프로피온 에스테르, 낙산염과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단세 지방산, 다른 말로 전환시킨다. 저항성 전분은 프리오바이오틱스가 하듯이 소화와 영양분 흡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내 점막을 육성하는 미생물의 성장을 조장하는 장내의 좋은 박테리아 비율도 높인다. 점액이 많다는 것은 점막을 통과해서 치밀 이음부를 찢는 렉틴이 적고
체중 증가와 고통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일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항성 전분은 혈당이나 인슐린 수치를 올리지 않는 것 외에도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장내 미생물을 복구하는 회복시키는 좋은 저항성 전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밀이라든가 등등 곡물과는 다른 이런 탄수화물이다. 저항성 전분으로 밀가루를 비롯해 빠르게 대사가 진행되는 탄수화물을 대체할 경우 칼로리 섭취량을 낮출 수 있다.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함으로써 음식을 덜 섭취하게 한다. 식후의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지방 저장을 줄인다. 이런 의미에서 저항성 전분이 유익성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나뭇잎은 어떻게 고지방식이가 되는가? 나뭇잎이 어떻게 지방식이가 되는가? 이 말인데, 고릴라는 주로 나뭇잎을 먹고 사는 전형적인 초식 동물이다. 놀랍게도 고릴라는 하루에 7kg의 무지방 나뭇잎을 먹는다. 하지만 이 동물의 소화 후 흡수하는 열량의 60 내지 70%는 지방의 형태다. 어떻게? 장내 미생물이 식물의 세포벽을 부수고 에너지를 고릴라가 흡수할 수 있는 연료로 발효시킨다. 주로 지방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 결과 고릴라는 고지방 식품을 먹고 있는 셈이다. 키타반 부족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탄수화물을 먹었는데도 빠르게 지방으로 변환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런 내용인데, 장수하는 마른 사람들, 키타반 부족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일본 남부에 있는 서민 거기와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서민 크레타 섬하고 사르디니아 이탈리아 반도 서쪽 해상에 있는 섬인들도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기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되는 식품을 섭취한다. 이들의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면 서로 다르게 보이는 시기 가운데서 눈에 띄는 패턴이 드러난다. 오키나와 인들은 키타반 부족과는 각각 자색 고구마와 타로 뿌리를 통해 저항성 전분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식사를 한다. 크레타인과 사르디니아인은 고지방이 함유된 올리브 오일을 주로 먹는다. 공통된 맥락은 무엇일까? 최소한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다. 이들은 대개의 열량을 단백질 이외의 공급원에서 얻는다. 키타반 부족이나 오키나와 인들과 같이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의 호의 덕분에 저항성 지방을 이용 가능한 지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탄수화물이었다. 이런 말인데요. 비만으로 가는 완벽한 음식. 현대인의 시기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눈에 띄게 비대해졌다. 에크런 대학교의 리사 앤스 헨리 기트너는 시기 변화와 어린이 비만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농장에서 비만 어린이까지라는 제목의 논문은 식량 공급을 크게 변화시킨 정부 농업 정책을 탐구했다. 이는 저렴한 가공식품과 정제식품이 파고들 수 있는 틈새 시장을 만들었고, 그들의 이용 증가는 비만 아동의 발생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부터 옥수수, 밀, 사탕, 무, 카놀라, 대두의 집중적인 생육으로 1900년대에 접하던 것과 아주 다른 식물성 식품이 공급되었다. 작물의 변화는 목초를 먹인 고기와 지방, 벌레를 먹고 큰 닭, 다양한 뿌리식물, 엄청난 양의 과일 제품, 다 불포화 지방, 당이 많이 함유된 식품, 채소 함량이 낮은 식품으로 변화했다.
그동안 어린이의 체질량 지수가 증가한 것은 식품 소비의 변화 패턴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비만율 증가와 완벽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단 두 가지 식품이다. 피자와 닭이다. 197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이 식품을 많이 먹기 시작했다. 매년 어린이들이 섭취한 피자가 많아질수록 평균 체질량 지수는 높아졌다. 게이트너는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식품은 가히 렉틴 폭발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피자에는 렉틴이 가득 들어있는 재료가 최소한 3가지 들어있다. 밀, 카제인 A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가득한 치즈, 토마토 소스다. 닭고기는 어떨까? 농가의 마당에서 곤충과 유충을 찾아 먹던 과거의 암탉과 달리 오늘날의 암탉은 짧은 생물 대두와 옥수수를 먹이며 거기에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 비소와 부탈레이트까지 첨가된다. 이 닭고기에 밀가루와 빵가루를 묻히고 땅콩기름이나 콩기름에 튀기면 당신은 완벽한 렉틴과 에스트로겐 폭탄을 삼키게 된다. 이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렉틴 부하가 늘어나고 체중도 늘어난다. 염증 유발하는 최고의 식품, 독소 식품을 먹게 되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건강의 위기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지 당신은 잘 알고 있다. 식품, 개인 위생용품, 조명, 신약에서의 엄청난 변화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건강한 몸과 삶을 되찾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환자들에게 얘기하듯이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갈 유일한 집이다. 집이나 자동차에 들이는 노력과 같은 노력을 신체라는 집에도 쏟는다면 그로 인한 이익은 길고 활기찬 생으로 이어질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지침을 찾아 2부로 넘어가 보자. 자,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창시자들이 효과와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은 대부분 잘못되었다. 왜? 그 식단에는 내가 환자들에게 먹으라고 해서 건강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없다. 그 식단에는 내가 환자들에게 먹지 말라고 해서 그의 병을 치유해낸 것이 있다.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은 당신이 음식을 먹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브렌트 패러독스를 통해서 이제까지 잘못된 식습관을 바꾸자.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 스스로 치유하는 몸을 만들기. 자, 이제 앞에서 내용을 2부로 넘어가는 순간에 렉틴에서 멀어지는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6장으로 넘어가면서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이론과 다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배웠다. 이제는 이 프로그램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3가지 규칙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해 합리화할 때 이건 누구나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인걸? 이라고 속삭이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다음에 규칙으로 돌아가라. 제1규칙은 자, 이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 사람들이 좋다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의아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인데요. 제1규칙은 먹는 것을 중단하는 일은 먹는 것을 시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 먹는 것보다도 안 먹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 규칙을 머릿속에 새기고 브렌트 패러독스의 식품 목록을 그대로 따른다면 당신은 분명히 지속 가능한 건강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물만 먹는 단식이 많은 병을 치유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규칙은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히포크라테스의 금연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금언이 사실임을 보여준다. 모든 병은 장에서 온다. 그러니까 장을 고쳐야 된다.
장을 해치는 일을 멈추면 훨씬 건강해질 것이다. 장의 홀로 바이옴은 당신을 진짜 당신으로 만드는 세포의 90%를 차지하며 모든 유전 물질의 99%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신의 장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당신의 장내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 규칙을 만나게 된다. 차라리 장을 비워서라도 장을 깨끗이 장내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제2 규칙은 장내 미생물을 잘 돌보고 먹이면 그들이 당신을 보살피고 먹일 것이다. 결국 당신의 몸은 미생물의 집이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미생물이 가득해 있으면 건강하다. 장내의 미생물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현대인의 장은 심하게 훼손되었다. 식품 사막은 먹고 싶어도 질 좋은 식품을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이루는 말이다. 당신의 장을 아주 넓은, 그러나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식품 사막이라고 생각을 하라. 나쁜 미생물이 번성하게 하는 먹이를 주지 않으면 그들은 도시를 떠난다. 정말 간단하지 않은가? 제3 규칙은 과일은 사탕과 다를 바 없다. 과일이 몸에 좋은 식품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과일 샐러드가 몸에 좋은 아침 식사냐고 물으면 차라리 스키틀즈 설탕이 묻어있는 캐러멜의 일종 한 사발을 먹으라고 권하겠다. 씨가 있으면 과일이다. 호박, 토마토, 피망, 가지, 오이, 피클은 모두 과일이다. 그들은 당신의 유전자와 뇌에 사과가 보내는 것과 똑같은 화학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똑같아. 그 말인데요. 이 과일들은 설탕과 같다. 이런 생각을 겨울을 대비해서 지방을 저장하라는 메시지 말이다. 더욱이 과일에는 과당은 콩팥, 신장을 붓게 하고 신장을 파괴할 수 있다. 당신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바나나, 망고, 파파야 3가지 뿐이다. 단 녹색일 때 먹어야 한다. 익지 않은 열대 과일은 아직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상태다. 또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인 저항성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보카도는 익어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다. 당의 흔적이 없고 좋은 지방과 용해성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며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촉진한다. 제4의 규칙은 당신이 먹고 있는 것, 먹었던 곳이 바로 당신이다. 고기, 가금류, 양식, 생선, 계란, 유제품을 먹으면 당신은 옥수수 한 대와 대두 한 더미가 되는 셈이다. 상업적으로 키워진 거의 모든 동물성 식품이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양식, 어류, 고기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염증을 일으키는 옥수수와 대두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병이 난다, 이 말인데, 많이 먹어도 살 빠지는 다이어트.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는지 언급하지 않는다. 들어온 칼로리와 나가는 칼로리를 일치시키라는 낡은 규칙은 당신의 모든 칼로리를 흡수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낡은 규칙은 장내 미생물이 당신이 먹는 많은 열량을 소모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생물들은 그 열량으로 많은 복제물을 키우면서 당신이 구할 수 없는 열량을 만들거나 그들의 생명력을 촉진하는 지방으로 변화시켜 당신에게 힘을 준다. 브렌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통해 당신은 장내 미생물이 상당한 몫의 열량을 가져간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전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지게 될 테니 말이다. 농담이 아니다. 내 친구 테리 월스 박사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변기에
다리를 틀고 있는 장운동의 결과물로 커다란 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당신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접하게 될 것이다. 플랜트 패러독스 프로그램의 3단계를 진행하면서 장을 치료하고 렉틴을 함유한 특정 식물에 대한 내성을 키우면 음식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이어트와 달리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탄수화물의 양을 헤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로지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뿐이다. 그것만 금해라, 줄이라, 이런 말입니다. 섭취뿐이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